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를 창설한 지 74년 만에 민간회장 시대가 열렸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청북도 체육회 윤현우 신임 회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취임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 첫 민선 회장으로서 마음가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먼저 저를 초대 민선 체육회장으로 지지해 주신 우리 체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충북체육 74년 역사상 초대 민선 체육회장이라는 걸 맡아서 영광이기도 하지만 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체육회 가족 여러분과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어서 우리 충북체육의 밝은 미래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가족 여러분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면 우리 충북체육회가 발전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 당시에 충북체육의 밝은 미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거셨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분야에서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고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방체육은 아직도 관에 의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롭게 출범되는 민선체육회장 체제는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자율성을 갖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특히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돼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 충북 체육회라든지 각 지방 체육회는 법인화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사항이고 특히 이제 엘리트 체육과 또 전문 체육인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좀 화합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그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국민 모두가 이 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우리 이 캐치프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는 첫 무대라서 사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을 텐데요. 현안이라면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가요? 첫 체육회가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받고 재정이 안정화되면 공공체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민 모두가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인전 지방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전국 대회를 유치를 하고 또 전국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체육인들이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학교 체육과 전문 체육과 그 생활 체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지원을 통해서 이 체육인들이 인구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 수준이 인구수의 35%가 이 체육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이제 생활 체육을 통해서 선진국처럼 35% 이상을 끌어올려서 우리 체육인들이 그래도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서 충북 체육의 제2의 도약기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네.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하면서 네. 재정적인 도움을 또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재정 자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재정 자립의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 충북 체육회 예산이 이 충북도청에서 주는 예산이 80%고 또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예산이 17%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빈약하기 그지없죠. 그리고 자체 수입이 3%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엄청 어려운데 그래도 이번에 체육회장 체제로 민선 체제로 가면 그걸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이 법인화가 돼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기반 자체를 마련한 상태에서 우선 체육회를 법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법인화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전 우리 생활 체육 시설들을 또 뭐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 창출도 해야 되고 또
이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후원회 제도가 활성이 돼야 됩니다. 네네. 지금 후원회가 우리 뭐 적십자나 공동모금회 같은 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법인세라든가 이런 게 후원을 하면 지금 10%만 감면을 해줍니다. 세제 혜택을. 근데 그것을 저번 취임식 때 변재일 의원, 또 오재세 의원, 도종환 의원, 또 그 김종대 의원도 오셨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기업체들이 돈을 벌으면 이제는 국민들 이 생활 체육을 통해서 이 건강한 삶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좀 이렇게 기업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육에게도 좀 후원할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혜택을 30%에서 50%까지 좀 이렇게 해줘야만 그래도 이 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체육회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후원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좀 국회에 가서 그런 거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체육회도 재정 자립에 문제가 없이 잘 굴러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재정 기반 확립과 함께 민선 초대 체육회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가 법인화라고 방금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 법인화된 것은 우리 이제 대한체육회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지방체육회는 정부 도에 의지했기 때문에 임의단체입니다. 지금 지방체육회는. 그래서 임의단체는 이 지방재정법상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 임의단체로는 지방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게 이제 법인화인데 법인화를 하려면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누가 발의를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체육인들이 같은 생각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이나 만드는데 함께 해서 국회 가서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알릴 수 있도록 집회를 통해서라도 정말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이게 긴급한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제 총선이 끝나면 새로 되는 국회의원들과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법인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게 빨리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법인화가 되면은 그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모든 게 재정서부터 또 인력 관계라든가 또 지금도 보면 이 지방 체육이 어려운 게 하면 그 직원들도 전부 선수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행정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이제 법인화가 돼서 인력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죠. 그래서 법인화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인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 지방 체육이 법인화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체육회의 재정 안정을 위해 우리 신임 회장님께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충청북도 체육회의 발자취와 또 올 한 해 계획 관련해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으로 건강하고 충북도민 행복하고 우리 충청북도 체육회는 1946년 3월 15일 충청북도 체육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하여 충북의 체육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동들과 사업들을 벌여왔으며 2016년 3월 충북체육회와 충북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충청북도 체육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체육회는 체육을 통한 충북 위상을 높이고 체육의 활성화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범도민 체육활동 참여 증진 운동을 전개하는 등 2020년 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충북 실현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도약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체육 진흥을 이룰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동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다양한 대회 참가를 통한 경기력 강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충북 소년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꿈나무 선수 발굴 및 충북 도민체육대회를 통한 저변 확대를 이루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대학 및 실업팀을 창단, 충북연고 실업팀 관리 지원, 우수선수 지원 사업, 전임 지도자 관리 지원 등에 힘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민 밀착형 생활체육을 위해 먼저 건강 100세를 위해 생활체육 광장 운영,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지원하는 등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조성하고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충북종단 대장정,
충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등의 도민 참여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역량 강화 직무 연수 등 생활체육 전문 인력 양성과 동호회 활성화 등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률과 소통의 체육 행정을 위해 먼저 회원 종목 단체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소통 강화를 위한 전자결제 시스템 확대 등 도민 참여로 열린 체육 행정을 추진할 것이며 회원 종목 단체의 활성화를 구현하고 체육인의 지능 역량 강화, 홍보를 통한 소통 강화, 민간 회장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체육회는 2020 새로운 도약을 통해 충북 체육의 밝은 미래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충북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충청북도 체육회는 달려나갈 것입니다. 네, 화면에서 이 충청북도 체육회 올 한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짧게나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올해 목표가 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충북 실현이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충북도가 이제 작년에 19년도에 우리가 이 전국체전에서 6위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네네. 6위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 모두가 금자탑을 이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대 최고 성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체육 진흥으로다 이렇게 한번 끌어볼까 하고 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그래서 대회를 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그 대회를 유치해야만 어떤 선수가 잘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발굴이 되면 그 선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그런 기반 조성하는 게 우리 체육회가 할 일이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체육회의 이 대경쟁력이 강화되니까 또 체육의 이 체육인들이 권익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체육의 문제점 보면 어제도 우리가 종목단체 회장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근데 특히 지금 그 럭비 같은 데는 여러 명의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북에는 이 남중하고 충북 최고가 이 럭비 선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운동을 하다가도 대학 팀이 없고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정부에서도 정말로 체육인들을 위해서 이 복지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껴있기 때문에 이 럭비를 아까 비교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럭비를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선수로 착출되면 학교에서 그 사람들은 수업 끝나고 학원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체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수업에서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학도 못 들어가고 똑같이 또 고등학교도 럭비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하고 끝나면 또 체육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 대학 팀이 있다든지 실업팀이 있으면 거기 가서 운동을 하면 그 사람들도 그래도 장래가 있고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절되는 종목은 정말로 자기네 인생을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망쳤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대기업에서 그 사람들 뭐 일반 그 연구직이나 이런 행정직 같은 데는 채용이 불가능하니까 그래도 하이닉스라든지 또 뭐 여기 청주의 LG 생활건강 또 LS 산전 이런 데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채용할 때 이 생산직이라도 인센티브를 한 뭐 10%에서 20% 이렇게 주면 그 우리 체육 선수들이 이 취직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 들어가면 작은 회사 뭐 행정직보다도 훨씬 봉급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생활의 안정이 도움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는 지금 100세 세대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그러면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가보면 저녁 시간 끝나거나 점심시간 때 어르신이고 뭐 젊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공원 같은 데서 기체조를 많이 합니다. 중국 가보면.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국민 모두가 한 가지 종목 정도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또 헬스를 다니던 아니면 공원에서 기체조를 하던 아니면 뭐 배드민턴을 하던 간에 이렇게 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체육회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보급해가지고 또 이 전문 체육인들이 이 나이가 들면 생활체육 지도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갖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하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체육행정이 정말 다친 행정이 아니라 이 체육회에서 바라보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때도. 이제 일단 체육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행정을 해야 체육회도 발전이 있지 뭐 맨날 체육회에서 그냥 운동선수들만 관리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모든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체육인들과 함께 또 종목단체 회장들과 수시로 대화도 갖고 이래서 문제점도 해결해주고 또 선수들이 후회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갖고 그런 뭐 시설 확장 같은 것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 행정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캐치프레이를 거르고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해마다 열리는 소년체전 또 전국체전도 체육회 주요 사업에 포함돼 있을 텐데요. 이 올 한 해 충북체육회 주요 사업과 그 일정 좀 공유해 주시죠. 네. 우리 충북 이제 체육회 이제 큰 경기가 한 30번 정도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지금은 첫 번째 2월 18일부터 우리가 동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게 평창과 또 서울 태능선수촌과 경기도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일간의 일정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있고요. 또 2월 18일 날은 이게 뭐 동계 올림픽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능선수촌 가서 이제 빙상하는 사람도 한번 만나 보려고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올해 목표가 동계 올림픽에서는 이제 9위 내지 8위 정도 이렇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전 4월 23일에 전국 생활태 축전이 있는데 이거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인들도 많이 갈 거고요. 그리고 5월 말에는 전국 소년체전이 서울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이 10월 8일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이 경북 구미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경상북도 일원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충북 선수들이 가서 5위 목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5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도민화합대잔치인 우리 6월 달에 충북 도민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진천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진천군이 상당히 알차게 송기석 군수가 준비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를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차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진천군이 원래 군이 작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도민체육대회 하는데도 국가선수촌 진천에 있는 국가훈련 선수촌을 이 임대를 빌려서 이렇게 했는데 또 거기 훈련촌장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이 진천군에서 열리면 이렇게 이용하게끔 해주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국 도단위로 개최되는 이 경기가 한 180개 됩니다. 거기에는 또 회장기, 또 뭐 도지사기, 교육감기 이런 그런 전국 대회 그런 게 뭐 그래도 한 180여 개 이렇게 열리는데 이게 경기가 열리면 그냥 경기 열리는 거로 끝이 날 게 아니라 도민들이 좀 와서 참여를 이렇게 해봐야 돼요. 구경도 하고 네네. 이렇게 뭐 구경꾼이 있어야 일하는 사람도 흥이 나지. 그냥 선수들만 뛰어서는 그냥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도민들이 이제 올해 이렇게 여러 종목이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좀 열렬히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선수들이 더 힘이 나서 잘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에도 이제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보급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삶을 이 체육으로 인해서 이 건강 증진에 노력하는데 힘을 쏠 거고요. 그리고 11개 시군에 우리가 그 143명 이 일반이 75명이고 어르신이 68명인데
그 생활체육 지도자를 우리가 배치를 할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 배치를 해서 정말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이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충북체육회는 앞으로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 각 종목 그러니까 우리 이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비판적인 여론을 담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네네. 충북체육이 그동안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현실 안주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그걸 인정하는 게 이 충북은 이 재정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체계적으로 이 지원을 해야 되고 선수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시도에 전출돼도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고 또 그거를 당연히 우리 충북은 뭐 열악하니까 이렇게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란 정신으로 대처를 해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대학에 예를 들어 창단이 되면 이 대학이 창단을 해서 없어지지 않도록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관리 안 하니까 대학에서도 팀이 창단됐다가도 없어지는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양궁협회장을 맡을 때 충북대학교에 양궁팀을 창단을 해놨었어요. 근데 그 팀 창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팀 창단을 해놓으면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우리 체육회에서 관리를 잘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충북체육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이 전국대 체전에서 6위라는 그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생활 대축전 또 소년체전 또 우리 도민체전서부터 뭐 전국체전까지 잘 이렇게 큰 대회를 성공리에 이뤘기 때문에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아직도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저변 확대를 통해서 우리 이 전문 체육뿐 아니라 생활 체육까지도 이렇게 이 저변 확대를 통해서 좀 확대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도민들의 이 생활 이 체육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좀 높아가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네, 앞서 살짝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윤 회장님께서는 양궁협회와 또 우슈협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전문 체육인이 아닌 기업가가 이 회장이 됐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신지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요. 뭐냐면 양궁협회장을 제가 이게 96년도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가보니까 협회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협회라는 것은 이 운영비가 필요한 겁니다. 첫째, 운영비가 필요한데 양궁협회를 맡으면서 제가 이제 소년체전을 처음 이렇게 가봤는데 그때 문막에서 강원도 문막에서 개최가 됐는데 14위가 했어요. 충북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협회장으로서 좀 창피스럽습니다. 이게 허전하고 또 예선 탈락이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그 우리 충북의 청운청에 여자 그 실업팀이 있었고 롯데매 남자 실업팀이 있었는데 그 우리 실업팀 선수들한테 그 사람들도 내내 이제 가보니까 전국 체육대회 가보니까 메달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하지 말고 겨울방학 때 좀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을 좀 가르쳐라 해가지고 그 이듬해 이제 임동현 선수가 첫 번에 이제 소년체전 동메달을 땁니다. 걔가 3학년 때 이제 착출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궁협회를 정말로 이게 현 단계에 오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 양궁 타이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각 중학교, 초등학교에 2개씩 이렇게 배포를 했고 또 화살이 좀 오래돼 갖고 못 쓰는 데는 화살도 좀 사주고 또 활도 좀 사주고 이렇게 하다가 많은 지원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그 양궁협회 우리 전무관전 이 신현종이라고 국가대표 감독했던 그분이 청운군청 감독일 때인데 그때 오재세 의원님이 청주시 시장 대행을 하고 계셨어요. 네네. 그때 가보자고 그래서 한 게 그 양궁 팀들이 비 와도 건물 안에서 화살을 쏘고 겨울에도 난로 피우고 안에서 화살을 쏠 수 있도록
이 전천후 양궁장을 제가 우리 이제 회사에서 만든 그 조립식 판넬을 넣다가 이 한 1억 2천 들여가지고 제가 져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수들이 그 비와도 안에서 활 쏘고 화살 뽑으러 갈 때는 우산 쏘고 가서 뽑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선수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협회장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간담회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종목 간담회 때도 우리 체육 그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폰만 잡는 자리가 아니고 선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고 전국 대회나 이런 대회가 있으면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 기량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어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체육인이 아니라 뭐 걱정한다는 얘기는 체육인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이 자기의 기능을 내가 농구면 농구에 대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기능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체육인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장이라는 자리는 체육인과 선수들이 맘 놓고 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회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도 확충해주고 또 격려금도 주고 또 그 코치나 감독들도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생활에 안정이 돼야 뭐 선수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게 회장의 역할이지 그 뭐 회장이라고 해서 그냥 뭐 체육인이어야 된다. 이거는 체육이 오히려 거꾸로 가지 않을까 이런 그렇게 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네, 충북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리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윤현우 충청북도 신임체육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충북체육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이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선발된 국가대표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우리 국가대표 선수촌 개시식에 갔다 왔는데요. 네네. 그때 우리 펜싱 선수와 또 유도 선수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양궁 팀은 전지훈련 가서 보면 만났는데 그 선수들 격려를 했고 우리 지원하는 것은 이 국가에서 50% 정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방체육회에서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이제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격려금으로 또 이렇게 별도로 나가는 게 있고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엘리트 체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생활체육에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그거는 저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게요. 지금 체육이라는 것은 엘리트 체육을 통해서 전문 체육인이 탄생이 되고 또 전문 체육인이 또 이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쪽을 먼저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특히 생활체육 쪽은 동호인들이 모여서 생활체육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동호인들이 1년에 얼마씩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체육회도 또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동호인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써야지 체육회에다가 기금으로다 이 뭐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이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면서 이 윤 회장님의 충북의 체육 환경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참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체육인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예, 근데 선거 때 뭐 체육인이 아니라는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얘기 들었고 또 우리가 뭐 야구를 하는데 야구장을 많이 해달라 또 어떤 분들은 뭐 체육회장이 또 우리 이 뭐 각 종목을 위해서 좀 이렇게 코치 선수들을 위한 그런 혜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재정 자립이 안 된 상태에서 다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속히 아까도 얘기한 대로 법인화 돼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하여튼 귀담아 듣고 뭐든지 이렇게 좀 우리 체육회에서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은 첫 단추니까 좀 그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청북도체육회 윤현우 신임회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충청북도 체육회는 탈정치와 재정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초대 민선 회장의 임기 3년에 충청북도 체육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요. 윤현용 회장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